여러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쌀 한 포대를 들어 올리려는데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점원한테 부탁하게 되고 손주가 할아버지, 나 안아줘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미안해, 할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게 되시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리는 기분 아세요? 내가 이제 늙은이가 됐구나 하는 그 서글픈 마음 말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이혜진입니다. 올해 68세인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손주가 안아달라고 조르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안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손주 눈빛에 비친 실망감.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자식들 손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제가 딱 5가지만 바꿨어요. 고기도 안 먹었고 비싼 보충제도 안 먹었어요. 그냥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손주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진짜 힘세졌다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손주랑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면서 1시간을 놀았어요. 예전엔 10분도 못 버텼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건강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흔한 음식, 냉장고에 지금도 있을 그 음식들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30분만 저와 함께 하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3개월 후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어떠세요? 예전만큼 힘이 드나요? 손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지나요? 이제 앉아 계신 분들 팔걸이 없이 일어나 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으쌰 소리가 나오지 않으셨나요? 무릎이나 허리를 짚으면서 일어나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계단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난간을 자연스럽게 잡으시나요? 난간 없이는 불안하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치시나요? 아니죠. 정비소에 가시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죠.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시기도 하고요. 예전엔 가볍게 들었던 김치독이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게 바로 근육이에요. 병원에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혈압 재고. 그러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집에 돌아와요. 아, 내가 너무 걱정한 건가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진실이 있어요.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잡히지 않을까요?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줄어드는 건 혈액검사로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혈액검사는 피 속에 있는 성분을 보는 거예요. 근육은 피가 아니라 우리 몸의 살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검사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냉장고에 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눈에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김치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이잖아요. 우리 근육도 그래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검사로는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2023년 대한노인병학회가 놀라운 조사를 했어요. 60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각각 3,000명씩 총 6,000명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명 중 1명이 근육 감소증을 겪고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지내고 있었대요. 왜 모를까요? 증상이 너무 천천히 오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하루에 한 올씩 빠지는 건 모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벗겨져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첫째, 넘어지기 쉬워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의 낙상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6개월 이상 누워 계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은 더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걷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둘째, 당뇨병 위험이 커져요. 아시나요? 우리 몸의 당을 70%나 처리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육은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당에서 얻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당을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을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감기 한 번 걸리면 2달씩 가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근육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공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면역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줄면 면역 세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근육이 줄면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이 줄면 식욕도 없어지고 더 적게 먹게 되고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고 이 굴레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다행히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6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나이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50에서 60g인데 계란 하나로는 하루 필요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밥그릇으로 치면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럼 계란을 10개 먹으면 되겠네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위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위산 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나와요. 위산이 뭐냐고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의 소화액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3개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는 건 답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흡수율이에요. 2024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어요.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은 20대가 먹은 단백질의 절반밖에 흡수를 못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먹어도 우리 몸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 젊은 사람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절반은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먹어도 절반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위산도 줄고 소화 효소도 줄고 장의 흡수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젊을 때보다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보다 1.5배 이상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오히려 더 적게 먹고 계시잖아요. 식욕도 없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이 그 해답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황태예요. 황태요? 그거 그냥 국 끓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 황태 100g의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75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계란을 12개 먹어야 나오는 양이에요. 계란 12개요? 상상이 되세요? 아침에 계란 12개를 삶아서 먹는 걸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황태 한 줌이면 그만큼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황태국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몰라요. 보물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마치 금덩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왜 황태가 이렇게 좋을까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말리잖아요.
이 과정이 신기해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된장이 오래 발효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황태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단백질이 꽉꽉 눌러져요. 그래서 영양이 농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화 흡수율이에요. 황태의 단백질은 이미 분해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 위장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고기는 소화하려면 위산이 많이 필요한데 황태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게 뭐냐고요? 간을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간이 뭐 하는 곳이냐고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술 드시고 나면 황태국을 찾으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세요. 30분이면 충분해요. 그 사이 세수하고 면도하고 하시면 딱 불어요. 시간 낭비 없이 딱 맞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쌀뜨물에 불리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쌀뜨물이 황태의 비린내를 없애주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게 도와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옛날 지혜가 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불린 황태는 먹기 좋게 작게 찢으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시니까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면 적당해요. 국 끓일 때는 무랑 감자를 함께 넣으세요. 왜 그럴까요? 무가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무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거든요. 마치 김치와 밥이 궁합이 맞는 것처럼 황태와 무도 찰떡궁합이에요. 국물만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를 꼭 드세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다 들어있어요. 국물은 마시고 건더기가 보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더기는 싱겁다고 남기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건더기를 먼저 드시고 국물은 나중에 조금만 드세요.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요. 우리 나이에는 혈압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간은 싱겁게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드셔도 되지만 다양하게 먹는 게 더 좋으니까 다른 음식들과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간을 싱겁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황태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음식은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을 거예요. 바로 두부예요. 두부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으로 치면 3, 4개 분량이죠.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가격이에요. 두부 한 모가 2,000원이면 한 달 먹어도 계란값보다 싸요. 게다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지금 잠깐 해보실래요? 두부를 상상하면서 입안에 넣는 신용을 해보세요. 부드럽죠? 고기는 질기고 씹기 힘든데 두부는 혀로만 눌러도 사르르 녹아요. 이가 안 좋으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틀리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요. 두부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전립선 건강이에요.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시고 시원하게 안 나오시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전립선 건강을 도와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줘요.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면서 전립선을 보호하고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2023년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일 두부를 먹은 60대 남성과 여성들의 골밀도가 6개월 후 평균 8% 향상됐대요. 무릎 통증도 40% 이상 줄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두부 한 조각으로 단백질도 채우고 뼈도 튼튼해지고 전립선도 보호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이 우리 냉장고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마트에 가시면 두부가 참 많죠?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포장을 뜯었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두부는 피하세요. 왜 그럴까요? 물이 많다는 건 두부가 무르다는 뜻이고 단백질 함량이 적다는 뜻이에요. 단단하고 묵직한 두부가 단백질이 더 많아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두부를 고르세요. 포장지에 적힌 영양성 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단백질 함량이 적혀 있어요. 100g당 10g 이상이면 괜찮은 두부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고르세요. 맛도 더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두부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는 두부찜을 해보세요. 두부를 으깨서 계란 한 개랑 섞어서 찌면 부드럽고 고소해요. 점심에는 두부조림이 좋아요. 간장 조금,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조리면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저녁에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으세요. 국물이 든든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안주로도 좋아요. 두부 한 모 썰어서 간장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소주 한 잔 하시기에 딱이에요. 술을 드시더라도 단백질은 챙기셔야 하니까요.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이 3배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순두부는 물이 많아서 단백질 농도가 낮아요. 순두부는 100g당 5g 정도인데 모두부는 15g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단한 두부를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순두부가 먹기 편하신 분들은 순두부를 드셔도 돼요.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100배 낫거든요. 두부는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된장이나 들기름을 넣고 볶으면 성질이 중화돼요. 그런데 두부만으로도 아직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콩이 하나 더 필요해요.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찾는다는 병아리 콩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귀엽죠? 생긴 게 정말 병아리처럼 동글동글 귀여워요. 그런데 효과는 귀엽지 않아요? 정말 강력해요. 병아리 콩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3개 분량이죠. 그런데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세요? 2, 3일에 한 번 가시거나 가도 시원하지 않으시거나 아침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병아리 콩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청소기로 장 안을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처럼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 먹고 유산균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병아리 콩을 먹기 시작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실을 가게 됐대요. 이 형,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평생 고생했던 친구니까요. 속이 시원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밥맛도 돌아오고 몸도 가벼워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힘들지 않다고 해요. 병아리 콩은 일반 콩보다 단백질이 많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거의 완벽한 단백질에 가까워요. 그런데 병아리 콩에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혈당 조절이에요. 혹시 점심 드시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세요? 오후가 되면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으세요? 왜 그럴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래요. 밥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이 놀라서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졸음이 오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병아리 콩은 어떻게 다를까요? 병아리 콩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줘요.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에도 졸리지 않고 오후에도 기운이 나요. 병아리 콩 이렇게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병아리 콩 1kg 사세요. 한 번 준비하면 한 달은 든든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큰 볼에 병아리 콩을 담고 물을 넉넉히 부으세요. 밤새 불려두면 아침에 딱 알맞게 불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따라내고 압력 솥에 넣고 푹 삶으세요. 물은 병아리 콩이 잠길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압력 솥으로 30분 정도 삶으면 푹 익어요. 삶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 컵씩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왜 냉동실이냐고요?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돼요. 병아리 콩 이렇게 드세요. 밥 지을 때 한 줌 넣으면 밥이 훨씬 든든해요. 밥을 씹을 때 고소한 맛이 나서 밥맛이 더 좋아져요. 샐러드에 뿌려도 되고요. 상추에 병아리 콩 몇 알 올리고 들기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믹서에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힘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병아리 콩죽은 정말 고소하고 든든해요. 물이나 육수에 삶은 병아리 콩과 쌀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간식으로 한 줌씩 드셔도 좋아요. 씹는 맛도 있고 소주 안주로도 괜찮아요. 처음엔 조금만 드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장이 갑자기 많은 식이섬유를 받으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하루 한 큰술 정도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이 적응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을수록 소화가 더 잘 돼요. 딱딱하게 씹히면 좀 더 삶으세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네 번째가 정말 의외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그 들깨예요. 들깨요? 나물 무칠 때 넣는 그거요? 맞아요. 나물 무칠 때 넣는 그 들깨가 단백질 함량이 20%가 넘어요. 들깨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요.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시죠? 병원에서 약 드시라고 하셨죠? 들깨가 바로 천연혈관 청소부예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EPA와 DHA로 바뀌면서 혈관 건강을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마치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요. 2024년 대한심장학회 연구에서 매일 들깨를 섭취한 60대 남성과 여성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개월 만에 평균 15% 감소했대요.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줄어든대요. 뇌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손주 이름을 까먹거나 방에 들어갔는데 뭐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들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들깨, 이렇게 드세요. 들깨국 끓이실 때 들깨가루를 듬뿍 넣으세요. 국물이 고소해지고 든든해져요. 미역국에 들깨가루 넣어도 비린내가 없어지고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으면 나물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 넣으면 손주들도 잘 먹어요.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들깨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볶은 들깨 한 큰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고소한 향도 즐기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들깨는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 적당해요. 왜 그럴까요? 들깨는 기름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아요. 들깨 100g에는 550칼로리나 들어있거든요. 밥 한 공기 반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들깨는 쉽게 상해요. 볶은 후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왜 그럴까요? 들깨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거든요. 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요. 쓴맛이 나면 상한 거니까 버리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남았는데요. 이게 정말 의외예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이에요. 채소인데 단백질이 있어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시금치 세 컵에 단백질 2g, 버섯 100g에 3g이 들어있어요. 그거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를 보세요. 시금치 세 컵이 고작 20칼로리예요. 버섯 100g도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계란 하나가 80칼로리인데 시금치는 계란의 4분의 1칼로리로 단백질까지 드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는 뜻이에요. 배는 부르게 먹으면서 살은 안 찌는 거예요. 시금치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K, AC, 엽산, 마그네슘까지 영양소가 정말 다양해요. 특히 철분은 빈혈을 예방해주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시금치 많이 먹어라 하셨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함량이 달걀의 절반 정도인데 칼로리는 8분의 1밖에 안 돼요. 반찬으로 매일 먹는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이게 다 단백질 보충이었던 거예요. 혹시 시금치 드실 때 떫은 맛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금치의 떫은 맛은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대부분 사라져요. 어떻게 데치냐고요? 데칠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시금치가 더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해요.
그리고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떫은 맛이 더욱 줄어들어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떫은 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마늘 다진 거랑 깨소금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시금치는 계절마다 맛이 달라요. 봄 시금치는 부드럽고 단맛이 나고 겨울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영양소가 더 풍부해요. 특히 겨울 시금치는 추위를 견디면서 당분을 더 축적해서 더 달아요. 어떤 시금치든 드시면 좋지만 가능하면 제철 시금치를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요. 버섯도 종류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요. 느타리 버섯은 단백질이 특히 많아요. 식감도 쫄깃하고 맛도 좋아서 볶음 요리에 딱이에요.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져요.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향도 좋고 씹는 맛도 좋아서 볶음밥에 넣으면 맛있어요. 양송이버섯은 부드러워서 샐러드나 수프에 좋아요. 어떤 버섯이든 드시면 좋으니까 기회 맞춰서 선택하세요. 버섯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 두시되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왜 그럴까요? 비닐봉지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금방 상해요. 종이봉투는 습기를 흡수해서 버섯이 더 오래 신선해요. 그리고 버섯은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물에 씻으면 버섯이 물을 흡수해서 맛이 떨어지고 영양소도 빠져나가요. 사용하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닦아 쓰세요. 자, 이제 5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뭘까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어요. 한 끼에 20에서 30g이 최대예요. 그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출돼요. 화장실로 나가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작은 깔때기에 물을 빨리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서 흘러나가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많이 먹어도 흡수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꼭 드세요. 아침에 단백질 챙기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조합이 중요해요. 단백질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같은 것들이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B군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공사 현장에서 일꾼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시멘트, 벽돌 같은 재료도 있어야 하잖아요. 단백질이 일꾼이라면 비타민 B군은 재료예요. 건강한 지방도 함께 드세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커피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황태국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터는 1시간 후에 드세요. 조금 불편해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해요. 술도 조심하세요. 알코올이 단백질 합성을 막아요. 어떻게 막냐고요?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절제하시고 정 드셔야 한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이 너무 많으니까 자주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올해 70세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어요. 이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일단 첫 주에는 아침에 황태국만 드셔보세요. 건더기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것만으로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일어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뭘 하셨을까요?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반찬을 하나씩 추가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된장찌개에 두부만 듬뿍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두부 한 모 사다가 간장에 살짝 졸여서 밑반찬으로 드세요. 셋째 주에는 병아리콩을 준비해서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팡이를 놓으셨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시고 계단도 오르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첫 주부터 황태국에 두부까지 함께 시작하셔도 돼요. 아침에 황태 미역국 한 그릇, 여기에 두부조림까지 곁들이시면 25g의 단백질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식단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은 나중에 천천히 추가하시고요. 일단 먹는 걸로 근육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황태국부터 시작하세요. 황태는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일주일 드시다가 소화가 괜찮으시면 두부를 추가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운동이요? 나이 많은데 무슨 운동을 해요? 하실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의자에 앉으셨다가 일어나 보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하세요. 어떠세요? 10번 하니까 허벅지가 좀 뜨끈해지시죠?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 운동이 돼요.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한 번씩 해보세요. 식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시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물도 중요해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분해되고 합성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 8컵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침대 옆에 거실 탁재, 부엌에 물컵을 놓아두세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돼요.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3개월 후 손주들이 할아버지 놀자 하면 그래, 뭐 하고 놀까 하면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 계단 오를 때 숨 안 차고 난간 잡을 필요 없는 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나.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약 먹는 개수도 줄어드는 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 이 모든 게 단지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분이 계세요. 올해 72세이신데 6개월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집안을 걸어 다니셨어요. 2달 만에 지팡이를 완전히 놓으셨어요. 3달 후에는 손주를 업고 계단을 오르셨대요. 지난주에는 아들 내외, 손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가셨대요. 이 선생님, 나 이제 안 늙은 것 같아요. 다시 살 것 같아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거창한 걸 바꿀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황태 한 줌,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줌.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이에요.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두부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두부전 한번 부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시장 가실 때 황태 한 줌 사오세요. 병아리콩도 한 봉지 사오시고요.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와 올해 지금 똑같으세요? 아니면 더 약해지셨나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손주 안아주는 게 더 버거워지지 않으셨나요? 그럼 내년 이맘때는 어떠실까요? 지금처럼 지내시면 더 약해지실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시면 내년 이맘때는 훨씬 건강해져 계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40년 넘게 영양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매일 우리가 무엇을 입에 넣느냐, 그게 우리 몸을 만들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음식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황태인가요? 두부인가요? 병아리콩인가요? 저는 내일 아침부터 황태국 끓여 먹을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보충제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싼 보충제 사서 드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두부 한 조각, 저녁에 병아리콩 한 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할아버지, 자식들한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힘이 넘친다 하는 할아버지. 그게 바로 3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 이혜진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